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시즌2 마지막 12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6대 종목을 또 다 풀었죠.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LS일렉, 일진전기, LS전선, 대한전선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사야 돼요?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시즌2 12편 마지막에서는요,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6편에 이야기했던 효성중공업은요, 안전성의 황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765kV 누적 50% 점유하고 있고요. 멤피스 공장 유일하게 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 중에 하나. 1분기 신규 수주만 4조 1천억 원. 그리고 5종 풀라인업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7편에서 이야기한 HD현대일렉은요. 마진의 황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위예요. 24.9%. 그리고 북미 비중이 현재 73% 넘어가고 있고요. 내년도 기준 엘레바마 공장과 50% 증설까지 이뤄낸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좋은 흐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8편에서는요, LS일렉 이야기했어요. 빅테크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죠. 일론 머스크의 xAI에 직접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콜로케이션 3사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2공장을 지으면서 캐파가 3배로 확대됐다까지 말씀드렸고요. 9편에서는 일진전기 이야기했어요. 물량의 강자,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오르고 있죠. 5.4에서 7.4, 10%까지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요. 3년 연속 1분기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상 최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5kV급 초고압 변압기 강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편으로는 LS전선 이야기했는데 케이블 쪽에서는 황제죠. 글로벌 4사 클럽 멤버고요. 버지니아에 1조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의 버스터크 5천억 신규 수주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폭증의 라이벌 대한전선 이야기했어요. 1분기 영업이익 122% 늘었고요. 호방그룹 편입 후에 5년 동안 많은 체질 변화, 그리고 포설선 두 척 기억나시죠? 자, 여러 가지 합쳐서 글로벌 5사 클럽 도전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6명 캐릭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그런데 6명 모두 같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전쟁터 이름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포지션은 다 다르지만 같은 우승 트로피를 향해 달려가는 NBA 리그에서 뛰는 6명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는요, 중장기적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과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단기 조정은 조금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일부 증권사 목표가는요, 이미 상회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이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괜찮은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 굉장히 거리가 길게 가야 되는 건데요. 속도가 일시적으로 과속이 된다라고 하면 속도 조정이라는 게 오는데, 이 속도 조정이라는 게 주가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이때 분할 매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 시즌 1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원칙, 분할 매수. 절대 한 번에 다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소 3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다 사면요, 한 번 떨어지면 다 잃습니다. 하지만 나누어서 사시면 떨어져도 평균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한 종목 비중을 너무 크게 담지 말라는 겁니다. 자, 6대 종목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아라. 왜? 바구니 떨어뜨리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야 안전하고요. 종목당 비중은요, 한 10에서 20%
많게는 15에서 25%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원칙은요, 꼭 실적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기마다 회사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매출 성장 유지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 더 좋아지고 있는지, 수주 잔고 쌓이고 있는지, 가이던스 변화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하세요. 왜 그러냐? 저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매주 체중 측정해야지 효과가 더 좋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분기마다 실적을 또 체크를 해줘야 정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저희가 짜볼게요. 먼저요, 안전 추구형입니다.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효성중공업 30% 담고요. HD 현대일렉 30%, LS 전선이나 LS 20%, 그다음에 현금 20%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요, 시가총액 큰 종목 위주로 저희가 담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길게 시간 두고 가는 분한테는 적절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밸런스인 균형형이에요. HD 현대일렉 25%, LS일렉 20%, LS 전선 15%, 대한전선 15%, 일진전기 10%, 마지막으로 현금 15%. 자, 이렇게 6개 종목을 쭉 분산을 해 두면요, 성장과 안정 동시에 추구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운용하길 원하는 성장 추구형입니다. LS일렉 25%, 대한전선 25%, 일진전기 20%, HD 현대일렉 15%, 그리고 현금 15%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장률 폭증 종목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 가능성도 크니까 적극적으로 매매 가능하신 분들한테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패턴 정답은 없어요. 본인 성격, 자금, 시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매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은요, 시간을 분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HD 현대일렉을 1000만원 매수하겠다라고 계획을 먼저 잡았어요. 그러면 1주차에 25%인 250, 2주차에 25%인 250, 3주차, 4주차에도 동일하게 25%인 250만원씩 4주에 걸쳐서 균등 분할하는 거예요. 자, 장점은요, 감정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주차 시작되면요,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안정화되고요, 시장 변동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조금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가격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S일렉을 1000만원 매수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가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10%가 빠졌어요. 그러면 180이잖아요. 250만원 매수하시는 거예요. 또 20% 빠졌잖아요. 그럼 160만원 정도로 빠지는 건데 300만원 매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30% 빠졌어요. 그러면 140만원 정도 되는 건데 250만원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구간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의 장점은요, 하락할 때마다 평균 단가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요, 저점 매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하락 안 오면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혼합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전선 1000만원 매수하겠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첫 주에 300만원 매수합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300만원 추가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 정도 빠졌잖아요. 또 나머지 400만원 매수합니다. 그럼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현재 보유를 하고요, 시간 분할도 했고요, 가격 분할도 했습니다. 장점은요, 진입 못하는 위험이 사라지고요, 하락할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무조건 정답입니다. 핵심 키워드들 여러 개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765kV 초고압 변압기, 그 다음에 525kV 글로벌 표준이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 변환, HVDC
환기, 그리고 HVDC 해저 케이블까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스택컴, SST, GCV, DTCV, 그다음에 UPS, PDU, BBU. 헷갈리시죠? 빨리 이전 편들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거기에 플러스로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이야기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력 분배하는 버스 덕트. 마지막에 포설선도 들어보셨죠? 해저 케이블 시공하는 선박이에요. 이런 것들 조금만 알고 계시면요. 앞으로 전력 기기 이야기할 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시즌에는요. 저희가 로봇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매수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지는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또 시즌3 시작하는 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재테크 길룡쌤이었습니다.